태국의 해변, 모래사장에 개장한 작은 식당. 외국인들에게 음식을 파는 모습이 뭔가 익숙한데요. 한국의 인기 예능 윤식당인가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출연자들의 얼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남녀 구성이며 식당 내부의 인테리어, 부엌의 모습 등 윤식당 판박이라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출연자 정유미의 시그니처로 알려진 머리에 두른 손수건까지 똑같이 흉내낸 여자 출연자도 보이고요. 이들이 만든 음식을 살펴보니 중국 음식. 설마 한국의 윤식당 방송을 표절한 걸까요? 빗발치는 표절 시비에 대해 이 프로그램의 PD는 기막힌 발언을 합니다. 윤식당도 일본의 카모메 식당을 모티브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외국의 식당을 여는 컨셉은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윤식당은 여자 사장님의 이름을 땄지만 우리 중찬팅은 중국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광범위한 이름이다 라고요. 대체 저런 문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윤식당의 컨셉과 출연자 구성, 인테리어 등을 베낀 것도 모자라 자막 폰트와 편집 이미지마저 비슷하다고 분노에 찬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뻔뻔하게도 이 방송은 회를 거듭하며 아무 문제 없이 중국 내에서 방송이 됩니다. 표절 방송 중찬팅은 방영 첫 회부터 같은 시간대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으며 큰 인기를 끌어 중국 예능 시청률 탑 10의 대다수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윤식당의 나영석 PD는 한 방송에서 표절 방송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며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우리 포맷이 비싸지 않으니 정품을 구매해달라. 포맷을 구매하면 직접 여러가지 구체적인 것까지 알려드리고 AS도 해드린다 라며 중찬팅을 향한 불편함을 재치있게 포장해 말했죠. 베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나영석 PD의 마지막 말은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표절하는 중국의 프로그램들은 스토리라인은 물론이고 인물 구성, 중요 소품까지 유사해서 한국인의 질타를 받는 중입니다. 사실 한한령 이전에는 판권을 사가기라도 했습니다.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러닝맨 등은 중국이 한국에서 예능 판권을 사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한한령 이후로는 중국 방송가는 아예 양심을 팔아먹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방송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만 29건에 달했습니다. 중국 심천위성TV의 주방의 비밀은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산둥위성TV의 금력 일요일은 SBS의 러닝맨을, 후난위성TV의 동경하는 생활은 TVN의 삼시세끼 프로그램을 표절했다고 하는데요. JTBC의 효린의 민박을 표절한 친애하는 객잔도 빼놓을 수 없죠. 모두 독특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방송사가 한국 방송을 표절한 후 이들이 낸 저작권료는 0원. 한국을 대표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중국에서 고스란히 카피작이 나오고 있는데도 손 한 번 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문화 콘텐츠 시장은 알게 모르게 베끼기가 관행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작품을 베껴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흥행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기간에 수익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능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컨셉이나 스토리 등을 은근슬쩍 베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워낙 커진 데다 콘텐츠 확인이 쉬워서 이런 표절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특히 표절에 대해 민감해서 요즘은 다른 나라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껴오는 건 찾아오기 힘들 정도고요. 또 다른 표절 사례인 프로듀스 101의 중국판 우상연습생은 누적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훔친 포맷으로 만든 방송인데도 시즌2를 내겠다고 선언했죠. 방송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대 구성이나 평가 방식이 한국 방송과 모조리 같습니다. 연습생이 한국판은 101명이었던 것에 비해 중국판은 100명이라는 것과 데뷔 인원이 11명에서 9명으로 바뀐 것만 다른 점이랄까요? 이제 중국 시청자들은 중국판 프로듀스 101이 원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영상 콘텐츠 마켓 밉TV 주간 컨퍼런스에서 한 협회가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제 포맷 협회는 우상연습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엠넷 프로듀스 101과 88% 흡사하다고 평가한 것이죠. 제3회 국제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기에 중국도 볼멘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효린의 민박을 표절한 중국 예능 친해적 객자는 포스터까지 표절했죠. 얼마나 창의력이 없으면 홍보 포스터마저 표절을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MBC 무한도전, KBS ETV 개그 콘서트,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JTBC 히든싱어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도 안타깝게 중국의 표절 대상이 되어 베끼기 당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은 예능 프로그램뿐만이 아닙니다. 뛰어난 기획력과 오랜 기간의 자료 수집을 통해 만든 시사교양 프로그램까지 중국의 베끼기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CCTV는 2017년 3월 방영을 시작한 KBS 천상의 컬렉션을 표절해 2017년 10월에 국가보장이란 제목으로 방영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중국의 검은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초반에는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콘텐츠를 베껴오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만드는 예능마다 한국 프로그램 표절이라며 한국 예능을 표절한 중국 예능이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 당연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문제는 훔친 포맷으로 버젓이 방송을 하고 있는 중국 방송사들이 이걸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프로그램들의 고유한 아이디어가 중국의 것으로 둔갑해버린 것이죠. 아까 잠시 언급한 칸에서 열린 영상 콘텐츠 마켓 밉TV에서도 중국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이어졌습니다. 한류 예능을 표절한 작품을 칸에서 대놓고 판권을 판매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돈 없는 행태에도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송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정에는 저작권과 유사상표 등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풍토 아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보통 이렇게 표절 시비가 붙으면 상대국의 법원에 제소해 권리침해 구제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우리 정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타국의 업체와 지적재산권 이슈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죠. 다만 이 모든 것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방송 포맷이라는 것이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운 아이디어 영역이라는 점과 전체적인 요소가 모두 같더라도 약간만 변형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 국회의원은 방송 표매 표절에 관대한 사회는 제작진의 창작 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포맷을 판매할 기회조차 없애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방송 포맷 보호를 위한 인증이나 협력 방안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제 한국 예능도 전 세계를 향한 발돋움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몇 년째 양심 없는 베끼기를 하고 있는 중국 예능들이 혼쭐 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